안녕하십니까. 네, 에임펜 글로벌 전략팀 2팀의 김도훈. 갈동선 마케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주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네이버 혹은 지금 현재 온라인 마케팅 광고를 진행하고 계신 모든 광고주님들께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로아스, 판매 수익률이나 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광고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면은 조금 더 수익률이 개선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광고를 진행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더 좋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네. 지금 전체적으로 뭐 광고주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로아스가 좀 점점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세팅을 어떻게 좀 더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그 로아스는 점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관련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또 저희가 뭐 설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많은 광고주들께서 지금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오늘 이런 거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네이버 혹은 메타 SNS 광고, 구글 그다음에 광고까지. 구글 광고까지 어떤 식으로 좀 더 진행을 하면은 최적화가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부터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효율이 개선되면 좋을지 이런 부분 한번 내용들 적어볼까요? 어, 뭐, 기초적인 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동선 씨가 생각했을 때 네이버 로아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야지 뭐 지금 진행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그 네. 보고서를 다차원 보고서를 네이버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키워드나 검색어로 검색돼서 전환까지 일어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에서 좀 더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전환이 일어난 키워드를 좀 중심적으로 이제 전환 로아스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은 지금 진행하고 계신 광고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는지, 어디서 지금 광고비 대비 효율이 안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드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PC나 모바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검색 광고, 뭐 검색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진행했을 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쇼핑 검색이나 그리고 브랜드 검색을 활용했을 때 좀 더 효율이 높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히 우리의 지금 데이터 니즈가, 고객들의 니즈가 어느 정도가 좀 충족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파워링크는 좀 적은 금액으로 가져가되 좀 더 타이트하게 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뭐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정말로 크지 않다면은 파워링크에서는 메인 키워드에서 정말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대부분의 광고주들께서도 아무리 예산을 크게 잡더라도 저희가 일단 로아스 자체적으로 100에서 200% 나오게 되는 부분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에서 예산이 좀 적다라는 기준 자체가 어느 정도라고 미니멈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뭐 300만 원을 기준으로 네네.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메인 키워드를 활용보다는 저희가 뭐 세부 키워드, 고효율 키워드라고 하면은 뭐 2에서 3순위 키워드, 좀 비용 대비 효율이 잘 나오는 키워드. 그렇죠. 그런 네네.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자사명을 네네. 보다 메인으로 잡아서 활용한다. 라고 저는 이렇게 광고주들 세팅을 보통 하는 편이고요. 정말로 광고비가 막 1,000만 원에서 뭐 1억 정도 이상으로 드는 정말 고액의 스펜딩을 활용하고 계신 광고주들께서는 정말 파워링크도 2에서 4순위 정도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거리두기에서 앉으신 것 같아요. 좀 이쪽으로 갈까요? 예. 너무 붙었나요? 조금만. 네. 네,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정말 천차만별로 진짜 단가가 좀 다르지만 진짜 높은 거는 진짜
엄두도 안 나는 만큼 지금 단가가 형성돼 있잖아요. 일단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업체를 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여기는 정말 엄청나게 비싸요. 뭐 비타민 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맞습니다, 맞습니다. 1순위 뭐 3순위 안에 드는 데만도 뭐 7,000원에서 8,000원 한 번 클릭하는데 7, 8,000원이 나다 보니까 정말 여기에 노출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브랜딩 효과는 확실하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 정말 대기업의 브랜드들은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곳들도 많지만 일단 중소기업이라든가 예산이 조금 더 적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지금 광고를 집행하는 거는 낭비가 될 수 있죠. 아, 그렇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전 제품 이제 업종으로 예를 들자면 네. 뭐 신혼 부부나 입주하시는 분들의 가전을 이제 이벤트성으로 팔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단가가 정말 높아요. 어떻게 뭐 1위를 무조건 1위를 하고 싶다 하면 1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 저도 메인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자사명이나 비용 대비 좀 효율이 잘 나오는 키워드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파워링크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또 저희가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에서 네이버와 뭐 제휴를 하고 있거나 네네. 혹은 뭐 다른 곳에서 제휴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특별 할인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상단에 노출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주요하게 보시다 보니까 대부분의 진행하는 것들이 파워링크보다는 아, 그렇죠. 쇼핑 검색에서 이제 저희가 가격 비교를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인 네이버에서 가장 큰 저희가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거는 쇼핑 검색이 될 수 있겠죠. 네네. 쇼핑 검색에서도 이거는 광고비마다 스pen딩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광고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가 정해져 있는데 일단은 광고비가 많을 경우에는 일단 메인 키워드에서 변함이 가장 많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변함이 없는 네, 부분인 건 불변의 사실인 것 법칙이죠. 같아요. 그렇죠. 메인 키워드에서 뭐 저희가 브랜드 명이 될 수도 있고 메인 키워드에서도 제품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메인 키워드에서 전환이 많은데 여기서는 고효율 키워드 정말 관련된 제품의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메인 키워드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은 저는 메인 키워드를 주로 가져가기보다는 확실히 거기서 좀 뽑아낼 수 있는 고효율 키워드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키워드를 좀 잡아서 이제 노출을 시키면 오히려 거기서 효율이 잘 나고 전환이나 로아스 측면으로도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이게 근데 그 키워드 잡는 게 정말 힘들어요. 어렵죠. 네, 정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렵죠. 부분을 진짜 해보고 싶다 하셔도 처음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마케터 전문가가 있는 거라서 네. 그 부분 모르시겠다면 저희한테 한번 여쭤보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 쇼핑 검색에서 키워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네. 내용을 꺼내 보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품이 어떤 거에 따라서 검색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진행하고 있는 펫 관련해서 업종인데 강아지 계단이라고 했을 때 네네네. 강아지 계단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뭐 강아지 계단이 될 수도 있고 뭐 강아지 계단에 뭐 저희가 진행했을 때 뭐 슬개골 탈구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슬개골 탈구 방지 뭐 이런 키워드들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탈구 방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되는데 저희가 잡아야 될 키워드들이 정말 많아요. 고양이가 될 수도 있고 뭐 반려동물, 펫 그다음에 이 부분 저희가 하고 있는 강아지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 강아지 종류가 될 수도 그렇죠. 있죠. 막 말티즈 그렇죠, 이런 거 말티즈. 엄청 종류 많잖아요. 일단 슬개골 탈구가 많이 되는 일단 펫의 강아지들의 종류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한 소재로만 해가지고 정거리가 광고를 집행해서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광고 시스템을 좀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현재 지금 보여드리기가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광고 그룹마다 한 소재마다 저희가 키워드 소재명들을 전부 다 변경해가지고 세팅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키워드에서 저희가
이 소재에서는 이 키워드로만 노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제외 키워드를 등록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강아지, 개나 뭐 고양이, 반려동물, 펫, 말티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부 다 그룹을 나눠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조금 더 이런 입찰가나 그다음에 효율적인 부분도 전부 다 체크할 수 있다 보니까 전부 다 그룹을 나눠가지고 소재명들을 다르게 세팅을 하는 것이 보다 좀 더 효율이 좋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몇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질문 한번 받아보죠. 저기 질문해 주신 거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3월부터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반응형 소재가 도입된다고 하던데 혹시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반응형 소재 부분이 진행되는 거가 이제 저희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저희 뭐 예를 들어 뭐 강아지 계단인데 강아지 계단을 판매하고 계신 업체들이나 혹은 뭐 강아지 계단 추천, 강아지 계단 뭐 후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뭐 네이버에다가 저희가 뭐 맛집을 검색해 보면은 그 맛집들의 키워드에 따라 가지고 맞춰 가지고 저희가 광고가 노출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뷰탭이라고 하죠. 저희가 지금 뭐 바이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반응형으로 해가지고 노출이 되고 있는데 검색 광고에서도 저희가 그 해당 키워드에 맞게끔 계속 어떻게 보면은 그 마인드맵처럼 네네. 키워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퍼뜨려 나가게 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해가지고도 노출이 돼서 광고가 노출되게끔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변경되는 거여가지고 맞춰가지고 진행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네네. 네이버 검색 광고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일단 네이버가 광고를 하기 위해선 좋은 환경이긴 한데 어떻게 됐든 어떤 거를 사기 위해서나 뭐 검색을 하려면 네이버에 검색을 하잖아요. 구매를 하려고. 다른 데서 뭐 메타나 구글에서 보고 결국에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구매하는 일이 이제 퍼널 구조가 그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계점이 존재는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도 동의하는 내용들이고요. 일단 광고주분들께서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이기도 하죠. 아, 네, 왜냐면은 네이버는 일단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이다 보니까 네네.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입점하기도 쉽다 보니까 네이버 부분을 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부분인데 정말 이렇게 쉬운 만큼 많은 광고주 하고 계신 뭐 사업자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여기서 성공을 하려면 그들만의 일단 장점이 무조건 있어야 되다 맞습니다. 보니까 맞습니다. 장점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고 진행했을 때 판매도 잘 될 수 있게끔 진행할 수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한계점이 존재하는 건 맞아요. 일단은 네네. 다양한 정말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 제품적으로 더 우수한 업체들도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에서 이겨내려면은 네이버 부분을 활용해야 하긴 하지만 이겨내기가 너무 쉽지 않다 보니까 맞습니다. 다양한 이제 뭐 구글이라던가 뭐 아니면 뭐 카카오 그다음에 쿠팡 그다음에 다른 이제 오픈 마켓들이 많이 있어요. 뭐 네네네. 11번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일단 스타트를 라인을 잡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이버로 진행들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그런 다음에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인스타그램, 맞죠. 메타. 그리고 그쵸 메타 광고,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저희 뭐 쿠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를 집행하는 분들께서 뭐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메리트라던가 아니면은 상품들에 대한 뭐 이런 장점이 되게 많은 업체라면은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검색 광고, 일단 네이버 혹은 쿠팡을 제일 기본적으로 무조건 깔아둬야 되는 매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품에 대한 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주거나 제품에 대한 컨텐츠들이 좀 더 이미지 파일이라던가 아니면 동영상 파일들이 많다고 하면은 SNS 이쪽으로 해서 먼저 두 번째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하면은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네이버나 아니면은 쿠팡 이런 곳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제품을 많이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네네. 메타 광고나 구글 쪽 이쪽으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검색을 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바이럴 같은 경우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그래서 중요하죠. 바이럴로 일단 전체적인 정보를 퍼뜨려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진행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럴 광고로 또 말씀드리면 되게 할 말 되게 많잖아요. 아, 많죠. 그쵸? 바이럴 광고는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대기업 제품에 있어서는 저희가 뭐 백화점이라던가 오프라인에서 많이 찾아보면서 그쵸, 이제 그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어떻게 썼었는지에 대해서 뭐 유튜브라던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중요한 거죠, 그쵸. 진짜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제품의 브랜드가 크게 커지느냐 마느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바이럴이 어떻게 보면은 광고, 일단 많은 소비자들이 정말 광고가 아닌 실제 후기를 써가지고 하면은 너무나도 좋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처음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의 뭐 많은 소비자들을 해서 실질적인 후기를 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먼저 어느 정도 깔아두는 베이스라인을 잡아두는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그 제품이 좋고 와, 이 제품 정말 좋아도 소비자들이 알지 못하면 구매가 나오지 않거든. 그쵸, 맞죠, 맞죠. 그래서 정체적으로 이제 어떤 제품이 이제 정보를 좀 알려줘야지, 그래야지 제품 구매나 로아스가 점차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정리를 하면은, 네이버에서는 분명 한계점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선 다른 매체들을 자신의 사업의 아이템과 맞는 매체를 찾아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읽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쇼핑 검색 광고 노출용 상품명은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게 좋을까요? 저는 네, 네. 방금 아까 이제 도훈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음. 저는 일단 다른 업체를 벤치마킹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다른 업종에 같은 동종 업계에 그 어떤 식으로 노출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고선 거기에 맞춰서 좀 자기 상품의 장점을 조합해서 상품명을 노출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출용 상품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노출되는 이 상품명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뭐 어떻게 보면 딱 정갈하게 노출시키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맞지만, 네네네. 아예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그냥 아예 모든 키워드를 다 넣어가지고 노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인 키워드인데 좀 예산이 좀 많은 경우에는 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다양하게 뭐 예를 들어 강아지 말씀드린 것처럼 강아지 계단이라고 했을 때 강아지 띄고 계단, 슬개골 탈구 방지, 뭐 고양이 반려동물, 펫, 말티즈 등등과 같은 저희가 노출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아예 스마트 스토어에다가도 등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키워드에 아예 노출을 시켜가지고 아예 그룹을 나누지 않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에만 노출용 상품명을 등록해가지고 광고를 노출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고, 저희가 뭐 제외 키워드를 통해서 불필요한 키워드들은 제외해가지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별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쇼핑 검색 광고 이제 노출 순위가 이제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요. 네.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저는 책으로 돈을 많이 걸어놓고 거기서 점차 줄여가면서 순위를 체크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순위, 2순위 이런 쪽 고순위보다는 좀 낮은 3순위나 아니면 2페이지의 1순위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 노출을 진행하면서 효율을 체크하는 편이라서 만약에 광고를 집행하실 때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해서 답변 드리고, 한 번 더 이제 질문 주셨는데. 네, 안녕하세요. 지금 유행하는 매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하고 있는데 다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요새 유행하는 매체요. 요즘 유행하는 매체는 제가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본 매체는 아무래도 틱톡이 가장 요즘 그 통계로 봤을 때도 많이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틱톡에서도 광고를 지금 이제 많이 진행 중이신 광고주 분들도 많아서 일단 유튜브나 이제 메타에서 광고를
영상 소재를 활용해서 광고를 돌리셨던 분들이 잘 나오는 소재로 틱톡에도 이제 같이 소재를 사용해서 돌렸을 때 효율이 괜찮게 잘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유행하는 매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 업종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 쪽에다 먼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딥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뭐 의류라던가 아니면 뭐 건강기능식품처럼 뭔가 보여지는 부분, 이런 소비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정보 전달을 해야 되는 사업 아이템의 경우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틱톡이라던가 유튜브 쇼츠라던가, 또 어떻게 보면은 영상적인 부분을 가미했을 때 좀 더 좋은 매체들이 확실히 요즘 유행하고 있는 아, 그쵸. 매체 트렌드이고,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매체 추천에 인계점이 있는 부분들은 뭐 하고 계시는 매체들 다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이버, 쿠팡, 카카오, 메타. 그다음에 좀 더 플러스한다라고 하면 뭐 라이브 방송 아, 이런 네네네. 부분들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들인데, 맞는 말씀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틱톡이나 뭐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때 효율이 나오는 사업 아이템들은 계속 잘 나오는 것들도 많고, 아,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안 나오는 업체의 경우에는 정말 그런 니즈가 분명하지 않은 업체,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잘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너무 B급 브랜드거나 뭐 C급 브랜드라고 했을 때는 네네. 아예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집행,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럴 광고를 좀 더 집행을 먼저 해보거나, 아니면은 공동 구매해서 뭔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라이브 방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사업 아이템에 맞춰서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바이럴 광고나 아니면 후기나 이런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좀 납득이 되는 상황의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네, 뭐 추가적으로 더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질문 답변을 좀 드린 것 같고, 그러면 네. 일단 뭐 또 어떤 주제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동선 씨가 요즘 진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이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내가 이 부분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뭐 매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매체나 브랜드? 최근에 제가 유아용품 업종을 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 업종 같은 경우는 메타를 지금 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좀 제안을 드렸던 게, 너무 메타 그 광고 소재로만 이제 광고를 돌리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한테는 좀 더 피로도나 이런 게 광고 피로도가 좀 많이 쌓였을 것 같아서, 네. 그러면 이걸 좀 타파해서 요즘은 툰 형식으로도 많이 광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활용해 보자 음. 했는데 반응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부분. 음. 뭐 브랜딩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환도 꽤 괜찮게 잘 나왔어가지고, 저런 부분에서도 한번 여러 가지를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 광고. 일단 유아용품 관련해서도 저도 예전에 집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메타 광고는 빼놓을 수가 없는 빼놓을 수 없죠. 업종이 매체죠. 그 네네. 다음에 뭐 메타 광고뿐만 아니라 또 진행했을 때 뭐 쿠팡, 그다음 뭐 쿠팡, 네이버, 오늘의 집. 그쵸, 오늘의 집 네네. 이런 쪽이나 뭐 일단 맘카페, 필수죠. 바이럴 맘카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 부분을 최대한 꽉 잡고 있느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기가 써야 되는 그쵸. 제품이잖아요. 뭐 저희가 일단 쓰는 부분에서 편의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아기가 어떤 식으로 했을 때 뭔가 이상 반응이 없는 그런 안전성을 되게 강조해야 되는 네네네네.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상세 페이지에 최대한 많이 녹였는지, 상세 페이지 뭐 퀄리티 중요 이런 부분이라던가 후기 이런 그쵸. 것들이 후기가 진짜 후기가 없으면은 일단은 이 제품이 안전한지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맘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지 소비자 입장에서 여기가 정말 안전한 곳이네, 우리 아기가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잡혀야지 이제 메타라든가 쿠팡, 네이버, 오늘의 집에서 전환이 일어나게끔 진행할 수가 있다. 동일하게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의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뭐 상세 페이지, 뭐 제품에 대한 어느 정도 뭐 의류라고 했을 때 뭐 마감 처리라든가 아니면은 제품에 대한 사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적혀져 있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전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 바이럴,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광고 퀄리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집행을 하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유아용품 시장이 이제 활성화가 많이 돼 있기도 하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유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모님들이 이제 많아지고 점차 뭐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통계로 한 가구당 0.8명? 한 명을 채 안 낳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그렇다면 어떻게 유아용품 끌고 가야 될지를 방향성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최근에는 저희는 프리미엄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한 명을 키우되 좀 더 정성스럽고 내 모든 걸 바치겠다. 너무 아끼고 내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프리미엄만 선물해 주겠다라는 방향성으로 끌고 갔을 때 괜찮게 이제 광고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어서 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한 명밖에 없는 자녀인데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우리 아이한테 좀 더 프리미엄, 그렇죠. 특별한 제품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강조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광고 부분을 노출시킨다 아, 는 네, 말씀이신 거죠?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펜 업종이죠. 펜용품 업종을 펜 업종이나 아니면 건강용품 이쪽으로 많이 하고 저도 뭐 유아용품이나 이런 것도 하는데 유아 패션용품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전체적으로 패션용품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많이 예전에 집행을 했었는데 요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펜용품이 많이 하고 있는데 펜용품 건강기능식품 이쪽으로 했을 때 요즘에는 로아스나 이런 것들이 객단가에 따라 가지고 전부 다 진행이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는지를 KPI를 잡고 있는데 대부분 진행하고 있는 매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행하고 있는 매체들은 다 비슷비슷하긴 해요. 어느 정도의 컨텐츠를 많이 뽑아내느냐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컨텐츠를 많이 뽑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네. 계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노출시키게끔 뭐 어느 정도의 광고 비용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어야지 광고가 진행할 수 있다 보니까 만약에 사내에 뭐 이제 스타트업인데 뭐 디자인 팀이 만약 없으시다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뭐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기획을 해서 그쵸. 광고 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강점으로 봐서 지금 현재 광고를 집행하고 계신 부분들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인지 혹은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인지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떨어지고 있는지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없으시다면 좀 뭐 전화 아니면은 여기 있는 갈동선 대리한테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왼쪽 좌우측에 지금 저희 번호 있거든요. 여기 번호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뭐 실시간 상담도 진행 가능하다 보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또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저희 여기 밑에 있는 아래 하단에 있는 이메일과 전화번호로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내선 번호거든요. 해서 연락 주시면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혹은 현과 조회나 이런 것들을 전달 주시면 저희가 저 디테일하게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네, 뭐 동서 씨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 있으실까요? 지금 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 여기 번호로 지금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이 방송 마치더라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근에 펫 용품에 대한 뭐 이슈나 아니면 광고적인 이슈가 뭐가 있었을까요? 펫용품 관련해서 뭐 이슈사항이라고 하면은 뭐 디테일하게 뭐 다 뭐 하나를 찝으라면은 조금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펫 시장 자체가 엄청 조금 줄긴 했어요. 코로나 시대 때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네, 좀 맞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 펫 시장이 완전 확 성장을 했었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코비드가 끝나고 나면서 이제 밖으로 나가고 그 애견 쪽으로의 관심도가 살짝은 죽은 상태예요. 그래도 펫이 있는 가정들은 당연히 아직도 구매를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코로나 때보단 조금 줄어가지고 광고주들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했을 때 효율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대처해 나갈 수 있고 그 수익률이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타개해 나가야 되는지 모르시겠다면은 저희한테 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설명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저희 광고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자체에서 어떤 방향성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도 전화 주시면 편하게 전화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화가 안 오는 거 봤을 땐 뭐 일단 방송이나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또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5시 34분이기 때문에 이제 퇴근 시간이시기도 하고 다들 이제 네네. 싱숭생숭 하실 텐데 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하고 여기까지로 할까요? 네, 저희가 또 언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방송할 수도 있다 아, 보니까 그럼요. 네. 언제든 그때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저희가 그때 자세하게 또 설명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 저는 김도훈 갈동사원 마켓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